이미 알려진 정보라면 우리 정부가 그대로 그 사실을 확인해줘도 되는 걸까요? 이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말이죠. 이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정보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압니다. 어떻게? 언론에서도 언급했고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장관의 한마디에는 미국도 발끈하고 우리 언론들도 비판을 쏟아내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한미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도라이 IM지용 심지용입니다. 시간을 2024년 12월 3일로 돌려볼게요.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죠. 저는 그걸 딱 보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계엄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북측의 침공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명분이 뭡니까? 이란의 핵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핵을 무서워한다. 이겁니다. 핵을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또 계엄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봤던 거죠, 저는.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봐갈 수는 없죠. 왜냐,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물론 정보 탐지를 위해서 북한의 잠입방 비밀 요원들도 있긴 있겠지만 북한 내부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를 보완해 주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정보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 장관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북한의 시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언급했죠. 이거 어디서 얻었을까요, 정보? 미국으로부터 얻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장관으로 선임되고, 아니, 그 전부터 꾸준히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온 그런 사람이에요. 정부는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게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 다 아는 거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의 공개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면 같은 내용이라도요. 언론 보도는 추정입니다. 전문가 분석도 그냥 분석이죠. 근데 정부의 발언은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 안에도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라는 게 사실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어디에서 나는 정보냐거든요. 이번엔 미국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이 우리의 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걸 보고 이 정보 내가 준 건데 어디서 나온 거지? 우리가 준 거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정보는 때때로 그 내용보다도 그 출처가 더 중요하고 또 민감하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단순한 발언이 아니고요. 미국과 한국, 국가 간의 신뢰 문제로 바뀌게 된 거니까요. 국가 간의 정보 공유는 신뢰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정보만 끊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 자체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그게 중요한 정보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아니 중요한 정보인데 되는 맨날 여기저기 흘려. 그럼 주고 싶겠어요?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시설 위치는요, 단순한 좌표 정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북한의 정보를 어떻게 추적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막대한 또 다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 취득력과 신뢰도 미국과의 상호 정보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 이 발언을 통해서 이 체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어디에다가? 북한에다가.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이 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는요, 예전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방일지 전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동맹이니까 지켜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방어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과연 한국이 동맹이니까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까요?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가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미동맹의 균열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억측이고 음모론 같은데요. 이 정부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처음 만들고 그 후에 자기가 만든 사상이 김일성에 의해서 변질되는 걸 보고 괴로움을 느껴서 탈북한 황장엽 선생은 남한 사회에 간첩들이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남한 사회 내부의 취약성을 그대로 경고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보는 이렇게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 관리가 흔들릴 때 그때 어려움을 겪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수없이 말했죠. 역사적으로나 뭐나.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고 그 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이게 포인트죠. 국가안보는 의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결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정보는 한번 통제를 벗어나면 어디로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국익을 위해서는 대의를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의와 안보의 핵심은 뭐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정보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이거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 정보 역량을 노출한 우리 정보 역량의 취약성을 노출한 이 정장관의 통일부 장관 사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